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스윙런 방송 오늘도 월요일 11시, 12시부터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전문가님과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오늘 시장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번 주 금요일 날 미증시가 낙폭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반등될 줄은 알았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시가 당연히 저번 주 미증시는 빠져야 할 자리였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빠진다고 하면 그동안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뭡니까? 그동안 반도체주가 가장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동안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부터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거는 미리미리 그 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그 수급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 했죠? 2차 전지로 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2차 전지 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오늘 정부에서 밸류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합니다. 해가지고 네. 2차 전지 수급들이 또 밸류업 쪽으로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되었죠. 네. 하지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오늘 투심이 조금 개선만 안 됐을 뿐 밸류업에서 또 수급들이 빠진다고 하면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시장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직까지 이스라엘 리스크 때문에 미국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 때문에 수급이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밸류업에 대해서 솔직히 경기 방어주 지원하겠다 또?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경기 방어주 달러를 못 보는 경기 방어주에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는 기술주들이 상승이 할 수가 없죠. 왜 그런 네. 겁니까?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저PBR 관련주들이 올라서 좋은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장 초반에는 2차 전지주들이 대장격으로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견인을 해주다가 지금 코스닥 지수 장 초반보다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저PBR 관련주로 수급이 전부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에서도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고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재보복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또 하필이면 12시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그때 막 속보가 들려오면서 막 이스라엘에서 보복을 했다 이런 뉴스가 들려왔고 우리 방송이 때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낙폭이 확대가 됐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사실은 뭐 이란 측에서는 이스라엘의 무기가 뭐 장난감 수준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 속으로는 벌벌 떨면서 말이야. 벌벌 떨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공격 이번에 보복이 그다지 뭐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란 측에서는 이스라엘이 추가적으로 도발 시에는 최고 강도로 대응하겠다라고 맞불을 놨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추가 도발 시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일단 뭐 이스라엘에서 보복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그다지 뭐 크게 우리가 공격을 받은 게 없다라고 하면서 솔직히 그냥 이거 몇 시 몇 분에 보낼 테니까 이거 맞춰봐라. 이거밖에 더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측에서도 미리미리 이 부분을 예고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번에 뭐 보복을 함으로써 시장이 흔들리긴 했었고 미국 증시도 흔들렸습니다만 전문가님이 우리 노란톡방에서 금요일에 정리해 주신 부분을 제가 가져와 전체 화면 한번 봤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이렇게 제가 날짜가 보이게 캡처를 해서 가져왔어요. 이때 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번에 미국 증시가 금요일 밤에 하락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장은 월요일장에서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지금 세 번째 캡처 화면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리스크가 둔화가 된다면 제일 먼저 상승할 것은 2차 전지다라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고 2차 전지가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라는 부분도 설명해 주셨고 오늘 실제로 리튬 관련주들 리튬 포어스와 하이드로 리튬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 관련주인 석유주, 흥구석유,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수급이 다시 한번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저희가 금요일 장 마치고 나서 오후 4시 반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게 가져와 봤고 저희 노란톡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금요일에 사실 얼마나 마음이 그렇죠. 불안하셨겠어요. 마음 아주 조급했답니다. 그래. 그래 통화를 했는데 큰일 났어요 대표님. 난 종목이 이렇게 빠질 줄 몰랐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그럼요. 다시 반등이 될 겁니다.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이 그리고 부분들. 금요일 날 갑자기 미증시 폭락해버리는 거야. 어. 근데 제가 걱정하지 말했잖아요. 네. 디커플링 현상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예측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노련톡에 계신 분들이었다면 정말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실제로 오늘 장 초반에 2차 전지 비롯해서 굉장히 뭐 지수 상황이 좋았는데 지금은 말씀해주신 대로 저 PBR 관련주로 수급이 좀 이동을 하는 바람에 코스닥 지수의 상승폭은 좀 더뎌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전쟁 테마주들은 앞으로도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전문가님 이 의견에는 지금 변화가 없으시죠?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네. 전쟁 테마주는 절대 보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네. 은행 관련주들은 뭐 지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동안 고금리가 유지가 됐으니까요. 당연히 실적이 나와야죠. 은행주들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은행주들이 지금 현재 PBR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네. 보험, 저축, 은행 쪽이니까요. 근데 사실 이 은행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PBI 오늘 정부가 얘기한 PBI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미래에 대한 기술력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뭐죠? KB금융. KB금융이 지금 몇 분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까? 9% 상승 9% 중입니다. 상승하고 있잖아요. 저건 솔직히 비정상이거든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밸류업이 올라간다, 저렇게 올라간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 밸류업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밸류업 코스피 지수를 2,700까지 또 돌파를 해. 근데 2년 전 2,700하고 지금 2,700하고 다 틀리다는 거지. 네. 지금도 2,600이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2년 전 2,600하고 지금 2,600하고 틀리지. 왜냐하면은 기술주들이 상승하지 않고 그냥 시가총액이 높은 것만 꾸역꾸역 올려주니까 당연히 네. 지수만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주들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KB금융이 저렇게 9% 올라가고 LG가 3% 4%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또 보험, 저축, 뭐 삼성보험, 뭐 삼성화재 이렇게 계속 상승한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오늘 국내 시장이 정말 화가 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네. 사실 삼성보험, 화재, 그다음에 금융 쪽에 이게 미래에 우리 증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 2차 전지 쪽은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는 저번 주에 엔비디아가 폭락이 나왔다고 하면 오늘 빠져도 이해는 하겠어. 네.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하지만 오늘 2차 전지 쪽은 수급이 현승이 장 초반 되던 거를 PBR 쪽은 다 어디로 몰려 있습니까? 코스피 쪽으로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코스닥은 당연히 빠지고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냥 지수만 높아가는 것뿐.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또 네? 이거 밸류업 올라간다. 와, 저 PBR 많이 조정됐으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야당 여당이 이게 쉽게 허용이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전에 그냥 기대감은 그냥 부응해서 상승하는 것뿐입니다. 시장에 돈은 들어오지만 기술주 쪽으로는 돈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는 또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죠. 네. 어쨌든 내 종목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 종목이 내일도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을까? 내일 모레도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을까? 보장은 없잖아.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물리더라도 기술주 쪽으로 들어간다는 게 제 생각이고 밸류업 쪽으로 PBR 쪽이 수급들이 다 이탈이 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수가 상승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저 PBR 관련주 몸집이 큰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이 나올 때는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이 뭐 그렇게 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들로 수급이 이동이 되어야지만 또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그렇지. 상승이 나와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 PBR로 지금 오늘 쏠리고 있는 수급들이 다시 기술주 중심 2차 전지주들로 옮겨가 주기를 또 바라보면서 저희가 앞으로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쭉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짧게 짚어볼게요. 한 주간 주요 일정이 있는데 오늘 포스코 DX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중요합니다. 테슬라 그리고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메타 실적 발표, 목요일이 사실 일정이 가장 많네요. 1분기 GDP 미국에서 발표가 되고요. 이거는 솔직히 예상치보다 상위 나올 거예요. 그래요. 상위 나올 것이다. 상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실적이 미국에서 발표가 되고 우리 국내 기업들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된다는 점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PC 물가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전문가님 미국 GDP, 1분기 GDP가 상회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부분일까요? 사실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죠.
아니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하는 거는 네. 경기 부양책에 맞춰서 쓰는 게 금리 인하거든요. 근데 GDP가 올라가. 우리 고금리 시대인데도 경기가 너무 좋아. 미국은. 막 그래서 물가도 올라가도 사람들이 돈을 자꾸 써. 예전에는 지갑을 돈을 닫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인들이 지금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지갑을 열고 있으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점점 기대감이 꺾이고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그래요. 이스라엘이 언제 또 미사일 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1분기 GDP 이거는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와도 둔화가 나와도 이건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지 상관이 없다. 네,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상치보다 상회 나올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예상치보다 상회 나오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고 국채 금리가 또 상승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저번 주에 어느 정도 미 증시 시장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악재적 해소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상회가 나오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나운서님 네. 진짜 잘 해왔어요. 여러분들 이 화면 전체적인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 어떤 방송을 보더라도 그날 당이나 터진 것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읽어도 똑바로 읽어도 우리 윤지훈 씨, 윤지훈 씨 정말 정리 잘 해왔어요. 이런 시적 부분에 어떤 종목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상승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자, 일단 포스코 DS 실적 발표를 한 날인데 저는 포스코 그룹들이 오늘 그룹주들이 오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차 전지가. 그동안 많이 빠졌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S 실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 이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도 다 상승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최근에 알루미늄 제재로 인해서 포스코 스테리온이 올라갔는데 네, 맞아요. 포스코 쪽에서도 괜찮은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그룹 종목도 한번 계속 볼 거고요. 지금 스테리온이죠. 네. 스테리온이 최근에 알루미늄 제재하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스코 스테리온이 그동안 대장주를 이끌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포스코 홀딩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포스코 홀딩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 자체 내에서도 제일 많이 빠졌고 제일 많이 저점 매수하고 생각해가지고 개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맨날 바뀌니까 어디까지 저점인지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포스코 그룹이 리튬을 제일 많이 수입해 왔어요. 네. 근데 리튬이 이제 조금씩 최고 연내를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포스코 그룹은 다시 한번 그 갖고 있는 재고가 이제 금덩어리가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구리 관련주, 금 관련주 지금 이거 보땡 아니에요. 이제는 리튬주를 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스코 그룹이 상승이 되고 그동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하이드 리튬, 그다음에 리튬 포스 지금 갭상승 중이죠. 그렇습니다. 한번 종목 하나씩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튬 포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튬 포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장 초반 9% 10% 정도 상승이 됐어요. 상승 보고 약간 반납을 한 것이 아쉽습니다. 오늘 PBR 쪽은 수급들이 좀 빠지면서 좀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리튬 포스는 계속 갭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리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하이드 리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드 리튬, 와, 저렇게 길게 보면은 엄청나게 스키장 한번 갔다 왔어요. 한번 갔다 왔지만은 이제는 리튬주가 상승이 되니까 리튬 포스가 대장주고 하이드 리튬이 그 자리에 따라갈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한 주간의 일정에서 짚어본 게 특히나 오늘 포스코 DX 실적 발표 날인데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최근에 3거래일 동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게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이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 알루미늄 수출을 제재한다라는 소식 속에 구리 관련주라든지 알루미늄 관련주들 상승이 나오면서 같이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 종목은 포스코 스틸리온보다는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을 더 보시면 좋겠다. 당분간은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 없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내일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고 목요일에는 미국의 1분기 GDP가
GDP가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GDP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라고 할지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이래야 되는데 국채 금리 사실 뭐 지난주까지 얼마나 높게 올랐습니까? 10년째가 몇 년 앞서서 많이 상승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국채 금리 오를 게 없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그리고 중요한 네. 게 이거 잘 읽었어. 메타 네. 실적 발표. 메타 실적 발표. 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레드 전문가 2차 전지 상승할 거면서요. 근데 테슬라가 너무 문제예요. 테슬라가 그동안 적자가 많이 나왔는데 테슬라 때문에 2차 전지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나는 반대요.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네. 언제는 뭐 테슬라 때문에 오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음. 그렇죠? 언제는 뭐 테슬라 때문에 오른 적이 있으니까 또 테슬라가 올라갔어도 2차 전지는 빠졌지. 이제 뭐 테슬라랑 우리 2차 전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또 도움이 되겠죠. 테슬라가 갭상승이 되면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오? 삼성 SDI나 네. 이런 주가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오.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여러분들 반도체가 어제 저번 주 금요일날 엔비디아가 10% 빠졌어도 여러분들은 엔비디아 쪽으로 더 마음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테슬라 쪽으로 더 마음이 가겠습니까? 엔비디아? 아니지. 나는 테슬라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솔직히 엔비디아로 가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반도체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이차 작기 전- 때문에 네네. 더 작고 2차 전지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네. 테슬라가 상승하는 게 좋은 거지. 그리고 테슬라가 저가잖아. 그리고 단장 오늘 테슬라가 갭 상승이 안 되더라도 테슬라가 우상향 현실로 가면은 어차피 국내 증시에서는 리튬 가격도 상승이 되고 있고 맞아요. 엘리언 재무장관이 또 중국의 2차 전지를 제재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가 더더욱 반사이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간다고 해도 그동안 낙폭에 따라서 올라간다고 해도 기술적 반등으로만 봐야지 무조건 지속적으로 갈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어. 네. 25일 목요일 지금 저는 금요일날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네. 하이닉스부터 생각났어요. 하이닉스 어떻게 생각하셨죠?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저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야, 10만 전자, 9만 전자, 13만 전자. 이거 얘기한 사람 다 어디 갔어요? 네. 또 다른 거 쓰고 있겠지. 삼성, 이데오 또 쑥쑥 빠지는 건가?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올해 자체가 9만, 10만, 11만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삼성은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부처님 석가모니님 그 책승화, 젠승화님이 좋은 얘기 해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테마 형성이 돼가지고 상승한 것뿐. 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 무드올 때 노젓는 것처럼 그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과매도도 당연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사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졌을 때 하이닉스 안녕 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지면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지면은 하이닉스 안녕. 그리고 또 삼성전자 안녕.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 안녕.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동안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상승한 만큼 빼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반도체 왜 빠져? 왜 빠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일 또 반도체가 기술적 반등을 상승한다고 해도 이미 근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형성이 다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되는데 똑같은 이슈로 계속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762달러까지 떨어졌는데 네. 사실 모든 종목들은 아나선이 네. 상승의 절반까지는 조정이 와요. 절반이요? 네. 바로 당장 내일도 이게 768달러까지 상승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다가 또 더 많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엔비디아가 아무리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든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여러분들 봤잖아. 10% 한 번에 빠지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평이한 흐름, 평이한 흐름 속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 종목은 매수하시면 안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지난 금요일에 조정이 10%가량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각각 2%, 3% 넘게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물론 지금 뭐 하락이 나온 만큼 다시 하루 정도는 상승이 나왔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도 추세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당분간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 지금 뭐 엔비디아 비롯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동안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가 먼저 열풍을 다시 한번 이끌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반도체 쪽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가 상승해도 기술적 반등으로만 봐야지 일단은 주인공이 필요해요. 형 그에 대한 기대감은 미리 다 반영이 됐잖아요. 삼성 엔비디아의 납품 초입기 이것도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반영이 다 될 수밖에 없고 엄청나게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돼야 그때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릴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제가 생각할 땐 2차 전지고요. 지금 현재 HBM 메모리 뭐 다 좋습니다. 네. 다 좋아요. 하이닉스까지. 근데 이미 너무 반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어. 지금 사실은 뭐 삼성이 엔비디아에 12단으로 쌓아 올린 그 HBM을 납품 초일기를 한다. 이게 원래는 뭐 한 4분기쯤에 납품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가 빠르면 상반기 내에도 납품이 가능하다라는 뉴스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혀 지금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은 주고 있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한다라고 할지라도 엔비디아 주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일 것 같고요. 지금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 전문가님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상승을 했던 그만큼의 절반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사실 얼마나 상승폭이 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폭도 좀 뭐 깊을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당분간은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당분간은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에 대한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됐다라는 부분 모두 다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문가님이 반도체주가 빠진 가장 큰 이유는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악재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말해서 뭐 악재라고 해봤자 뭐 이스라엘 곧 있으면 미사일 쏘겠다. 막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반도체주들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지. 하지만은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네. 물린 분들은 각오는 어느 정도 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고요. 그다음에 또 영원한 하락도 없고 영원한 상승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시장 환경이 어떻게 향후 바뀔지 그 부분을 미리 인지를 하셔야겠죠.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나운서님 정말 잘 정리해왔어요. 이 나머지 여기 이 5개가 통합이 된 게 어디입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네.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뭐 삼성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은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도 반도체 품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하나의 그냥 펀드하고 보시면 돼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네. 4% 이상 빠졌어요. 4% 이상 빠졌다는 건 그동안 차익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는 시장이 원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거야. 네. 엔비디아 다음 달 이제 실적 맞아요. 나오잖아요.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 전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후에 추가 매수 판단가를 조절해서 기술적 반등으로 탈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또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드렸다라는 부분을 뭐 잠깐 그렇지. 가져왔어요. 저희가 그렇지.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 이렇게 정확히 그 적어드렸습니다. 한 주간 미국과 한국 증시는 디커플링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데 이 부분 맞아 떨어졌고 사실은 전문가님이 한 가지 조건을 달아놨어요. 환율이 하락하면 미국과 또 디커플링이 잘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 초반에는 뭐 환율이 떨어지면서 우리 증시가 완전히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환율이 살짝 오르면서 이 부분이 약간 반납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님의 어떤 그런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저희가 리튬이나 2차 전지 관련주 상승한다라는 부분들은 뭐 이 방송하면은 지난 금요일 방송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계속 얘기했어요. 부분이에요. 우리 방송만큼은 이렇게 매번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시청자분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게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가 대장주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장에도 초반에 이 두 가지 종목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 니켈이 또 있죠.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구리와 니켈, 알루미늄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구리 관련주나 알루미늄 관련주는 이미 주가 반등이 나와줬었어요. 근데 니켈 관련주들 아직 안 올랐다 해서 한번 보시면 괜찮겠다 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뭐 이런 관련주들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STX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들 역시나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부분 가져와 봤고,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로 가져와 봤습니다. 리튬 이거 본문 딴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딴지예요. 전문가님, 지금 전문가님이 우리 2차 전지 우량주 중에서는 아마 삼성 SDI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아주 사랑하죠. 그렇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지금 삼성 SDI와 TCC 스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와이프보다 같고요. 더 사랑합니다. 와이프 다음은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음. 리튬 관련주 중에서는 그 에코앤드림,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 좋아하시고요. 전고체 관련주 중에서는 어떤가요? 오늘 이 전고체 관련주들 꽤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여기서는 한농화성, 이수화학을 좋아하고요. 그래요? 이 리튬에서는 맨 처음에는 금양을 좋아했어요. 근데 어. 금양이 이번에 감사 보고서 늦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실망해가지고 그냥 빼버릴 거예요. 뺄 거예요. 이 테라스 이거 뭐야? 이거 돈전주 안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에코앤드림하고 하이드로 리튬 포스를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원통 배터리에는 삼성 SDI, TCC는 우리 종목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체크하세요. 네. 괜찮아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우량주 쪽에서는 삼성 SDI하고 NF. 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 합니다. 자, 이 화면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우량주들은 대부분 양극재예요. 양극재. 그리고 그 양극재에 뭐가 들어가죠? 전고체가 들어가요. 전고체가 들어가고 전고체가 발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죠? 탄산 리튬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탄산 리튬에 제일 중요한 게 또 뭐가 들어가죠? 소금이 한다. 리튬이 들어가죠. 근데 리튬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고 탄산 리튬도 상승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도 상승이 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리튬이 상승이 되면은 양극재가 또 상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우량주들은 대부분 음극재보다는 양극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극재요. 네. 저는 솔직히 제 소식을 말씀드리면 저는 네. 전기차 10년 이상 10년 후에 더 나온다고 해도 저는 전기차 안 살 거예요. 갑자기요? 난 전기차 안 살 거예요. 왜요? 그 주가로만 그냥 보는 거지. 그래요? 전기차는 안 살 겁니다. 근데 2차 국내 증시에서 왜 2차 전지 우량주 쪽으로만 보냐면은 네. 얘네가 우량주 쪽에 다 포섭이 되어 있잖아.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지수를 견인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쪽은 이 코스피 쪽에는 10개 이상이 몇 개야? 3, 6, 7, 8, 9, 15개, 14개 정도 이상이 우리 국내 증시의 지수를 견인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다르게 당연히 디커플링 현식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고요. 리튬 하나만 상승하면은 2차 전지 우량주가 상승해서 지수를 견인시키고 여기에다가 원통형 배터리가 상승된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상승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극재 같은 경우는 리튬 이온 쪽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음극재보다는 양극재 위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비엠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오늘 그랬지. 저번 주에 내가 우리 방송 신화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6% 넘게 상승 중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 맨날 여러분들은 결과적인 측면만 나올 때 뻐꾸기 마냥 전문가들처럼 그렇게 맨날 보지. 나는 항상 미리 얘기해 준다고요. 근데 내가 왜 에코프로비엠 왜 안 들어갔냐고요? 네. 나는 당연히 안 들어갔어요. 왠지 아십니까? 전 돌다리 잘 두들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놓쳤지만은 에코프로비엠은 솔직히 TCCT 없었다고 하면 저는 에코프로비엠 진입했었을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밸류업은 빠진다. 그거 뭐셨지? 맨날 밸류업 저점 외치기만 해봐요. 어차피 에코프로비엠 올라가면은 밸류업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종목은 TCCT. TCCT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TCCT 어떻게 됐습니까? 와, 지금 현재 포함 중인가요? 0.36 정도 상승 중인가? 0.05. 그래도 2% 안 빠진 게 어딥니까? 사실 TCCT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니켈도 금간판을. 그다음에 삼성 SDI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테슬라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원통형 배터리 6만 개를 6조 원 이상을 주문을 했어요. 테슬라가. 그리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가 NNF, 그다음에 TCC스트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갭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네. 밸류업 쪽으로 수급들이 이탈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TCCT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간 좀 낮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봤어요. 우리 윤지연 아나운서가 전문가 같아요. 정관님이 이 종목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이 종목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왔죠.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니켈 도금 강판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철강 알루미늄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우리 철강, 우리 알루미늄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본다라는 하에 관련주들이 올랐었죠. 바로 이 TCC 스틸이 여기에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인 이유가 바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통해서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상승 재료들이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쭉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엄청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원통형 배터리에 니켈 도금 강판이 쓰이기 때문에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오를 때 TCC 스틸도 함께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니켈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하는 이 기업의 주가도 역시나 긍정적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TCC 스틸도 오늘 장 초반에 2차 전지주들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장 초반 상승이 2% 이상 상승. 맞아요. 상승이 나오다가 또 우리 저 PBR 관련주들의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맞아, 소매치기 당했어요. 날간도지 PBR.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죠, 전문가님? 그럼요. PD님 차트를 확대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그 확대가 아니구나. 반대로 확대해 멀리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빠졌어요. 어우. 많이 빠졌고 이제는 횡보할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애초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N자 반향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N자로.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TCT는 N자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한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쪽으로 리스크 전면 도파하겠습니다. 이은 리스크 전면 도파했는데 바로 일주일 동안 14% 정도가 빠졌어요. 하지만은 지금 우리는 추가 매수도 없이 지금 마이너스 6%까지 어느 정도 나보고 쭉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주식 방송에서 네 종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뭐 솔직히 여러분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전문가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 나는 단타는 안 하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주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줄 때 현실을 좀 자각하세요. 올라가는 종목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물리더라도 기술주 쪽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밸류업, 그리고 테마, 그리고 전쟁, 유가 관련점, 그러면은 또 똑같은 상황을 또 우리는 기다려야 돼. 그 테마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계좌가 천천천 올라가지는 않고 빠지고 있다가 똑같은 이슈로 또 유행을 봐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중요한 거는 이란이 미사일 쐈는데 사람들 계좌가 망가졌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미사일 쐈는데 미사일 포탄 맞은 거는 여러분들 주식 계좌가 포탄 맞았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손가락을 잠갔죠. 어차피 시장이 떨어질 때는 손가락 잠그는 게 돈을 버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 TCCT 같은 경우가 왜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첫 번째 시나리오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기술적 반등 아직 안 나왔어요. 2차 전지 기술적 반등 기술적 나오려다 반등. 말았어요. 나오려고 하다가 밸류업 때문에 말이야. 그리고 지금 니켈 가격이 또 상승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지? 네. 주식 시장은 늘 명분을 만들고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은 늘 명분을 만들어서 악재를 시켜가지고 빠지게 만듭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빠지고 있으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여가지고 하락되고 있다고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은 예전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 꺾였을 때 삼성전자는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금리 인하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니켈 가격도 상승이 되고 있고 리튬도 상승이 되고 있어. 리튬하고 니켈 원자재가 상승이 되면은 당연히 전 세계에서 니켈도 금간판을 만드는 TCCT의 우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기 주석도 금간판 등을 제조해가지고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TCCT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나운서님 얼마 있어요?
제가 지금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묶여 있죠 계좌. 아니 그동안 현금 아끼하고 현금 아끼하고 있는데 다 그보다- 어디다 쓴 거야? 그보다 더 전에 이미 묶여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참, 그것도 참 운이 좋소이다. 2,000개 종목 중에서 큰 거 선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모르세요, 말이야. 전문가님. 어? 자 지금 중요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TCCT 어느 정도 좀 구미가 땡기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조정을 깊게 받았어요. 아주 깊숙이 받았죠. 오. 저 정도면은 진짜 뭐 한 번 스키장 갔다 왔으니까요. 저도 한 번 스키장 갔다 왔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스키장 갔다 왔는데 근데 우리의 모티브는 뭐다? 잃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TCCT는 우선화 현시고 해가지고 63,000원에서 64,000원까지 가는 거 보고 제가 목표가 설정해 드릴 겁니다. 네. 빠진 만큼 많이 빠졌어. 하지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지? 밸류업보다는 기술주 물리더라도 기술주 쪽으로 물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 네. 기술주 쪽으로 들어가면 뭐해? 내 종목이 빠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종목이 대장주가 아닐 수가 있잖아. 그쵸? 저는 어떤 세터든 간에 대장주 들어가니까 저는 그동안 그래서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2차 전지주들로 다시 수급이 이동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뭐 에코프로 이제 거래가 24일 내일 모레부터 재개가 되는데 벌써 그렇게 됐네. 그렇습니다. 어. 에코프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왜 오늘 6% 오르고 있는 에코프로 BM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TCCT라는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더 구체적인 투자 정보는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 뭐 매수가라든지 목표가라든지 실시간으로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이제 테마주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해볼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자동차, 조선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만큼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 초반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다들 흐름이 좋았어요. 특히나 뭐 조선주들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로봇 관련주들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시가총액이 큰 종목입니다만 오늘 굉장히 삼성에서 인수를 할 수 있다. 그 기대감이 약간 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원래 자체가 삼성 로봇 주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 쪽으로 연관되어 있는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먼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 로봇주, 자동차 관련주, 조선주 주문관님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히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밸류업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죠. 밸류업. 자 현대차하고 기아차 주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대차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3~4%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환유 수혜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환유 수혜주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밸류업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정부 밸류업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밸류업이 과거처럼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계속 반대편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정부에서 영수회담을 합니다. 정치인들끼리 만나가지고 거기에 따라 밸류업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기대감이 또 한몫을 해가지고 현대차고 기아차가 그냥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정도 증시시장에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 기대감을 한번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밸류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그때 가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주 같은 경우 네. 뭐 많이 그동안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상승도 나왔지만은 이거는 솔직히 돌발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요. 돌발 이슈.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호르무즈 해협하고 그다음에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얘네들 같은 경우가 수주가 많았죠. 네. 수주가 많았고 여기에 나머지는 이제 부품, 이제 조선주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죠. 원래는 여기서 대장주가 무슨 종목인지 아셨습니까? 1승이었어요. 부품주 중에요. 조선 기자재. 근데 뭐 1승이라는 종목 요즘에는 뭐 흐름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왜냐하면 중소형 쪽이니까 네. 최근에는 우량주 쪽으로 많이 상승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쪽으로는 조선 기자재는 1승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이고 저 살 것도 많고 아이고 살 돈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무리 살 게 많아도 여러분들의 현금이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각자 다 틀리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무한적으로 사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예를 들면 10,000원씩 분할 매수 내 돈이 2,000만 원 있다고 하면은 종목 2,000개요. 10,000원씩 사. 10,000원씩.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청자들하고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 네. 종목이 많대. 그럼 투자 금액은 얼마예요? 투자 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종목은 몇 개입니까? 그 얘기 말씀드리면은 깜짝 놀라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걱정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거점도 없고 행복도 없는데 어떻게 주식합니까? 아, 한번 내가 보내드릴까요? 한번 보내보세요. 이렇게 합니까? 스크릿을 20장만 보내. 20장 막 종목 2,000개 다 보내줘. 만 원씩 산 거야. 진짜요? 만 원 이상은 넘는 거는 그냥 안 사고 나머지 종목을 만 원씩 산 거야. 근데 올려 마이너스가 없어. 마이너스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없어. 이따 또 내일면은 시장이 올라가겠죠 하고 그런 식으로 또 매매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안에도 산패되는 게 몇 개 있어가지고 감사보고서 의견, 네. 감사보고서 의견 결정 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비중이 작으니까 그분은 피해가 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쪽으로 수익이 되면은 부분 손절 회복으로 다시 채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네, 뭐냐면 뭐죠? 아무리 다 사고 싶어도 다는 못 삽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만 원씩 살 거 아니면? 만 원씩 살 것도 없고 만 원도 없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물리더라도 지금은 기술주 쪽으로 가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에코프로비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먼저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는 에코프로 BM이하고 맞아요.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이하고 아니 이게 애초에 에코프로 지금 거래 정지됐잖아요, 전문가님. 에코프로는 아예 맨 처음에 솔직히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예요.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로 에코프로가 중간에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네. 제일 큰 수혜주로 됐었는데 이제는 에코프로 전제돼가지고 욕 먹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같은 날에는 거래를 해야죠. 오늘 같은 날 거래를 해야 하는데 말이야.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 쪽은 양극재가 같이 움직여주니까 포스코 그룹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은 포스코 그룹 중에서 제일 종목이 많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사실 그전에는 포스코 DS가 많이 상승이 됐었죠. 네. 근데 지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 그룹은 시적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리튬도 하지, SR 메타버스도 하지, 철강도 하지 엄청나게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이 향후 더 많이 상승되지 않을까. 오. 솔직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몇 년 동안 있으면은 얼마 간다. 이거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한 달 물린 거 1년 물린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순간순간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2차 전지 쪽으로 보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로봇 관련주와 자동차, 조선 관련주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전문가님이 2차 전지로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굉장한 2차 전지주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라든지 저 PBR 관련주들이 또 밸류업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는 있지만 지금 전처럼 밸류업에 대한 힘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뭐 여당과 야당의 어떤 합치가 됐을 때는 뭐 더더욱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만 아직은 약간은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조선주들은 최근에는 뭐 우량주들이 더 훨씬 흐름이 좋았습니다. 기자재 중에서는 과거에 1승이 대장주였는데 최근에 흐름은 그다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조선 관련주들은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랐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주목해야 할 테마주가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아서 또 가져와 본 게 지금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조지아 신공장에 태양광 에너지로 가동을 한다라는 소식이 대단한 것 같아요, 들려왔고요. 현대차는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고 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300조 원이나 부과한다고 해요. 그럼 태양광 관련주도 우리나라께 반사이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지금 그나마 뭐 재료가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게 지금 중동의 분쟁이 어떤 뭐 석유 수출 국가들 안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나중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어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그 후에 우리가 많이 상승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태양광 관련주들도 한번 보면 어떨까 가져와 봤고 오늘도 뉴스가 한 가지 나왔죠.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도전합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경쟁에 아니, 근데 안원수님 나 궁금한 게 네네. 맨날 원전에 대해서 이게 수출 도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시행된 게 있나요? 뭐 그 과정이니까요. 아직은. 뭐 과정에 따라서 기대감이 이제 올라가는 건 있겠지. 그만큼 이제 수급이 다 뺏어가니까 미워 죽겠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G2파워 이런 종목들 오늘 또 아마도 상승폭이 좀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만 오늘 뭐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부분 사실 전문가님이 또 내단톡방에서 미리미리 한번 보시면 좋다라고 오늘 아침에 말씀해 주셨고요. 다 체크해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강한 게 제약바이오 관련주 HLB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이에다가 리보세아님에 대해서 안 좋은 우려가 나오면은 또 다 빠지게 돼요. 근데 사실 HAB 그룹 같은 경우는 네. 이 리보세아님 나온사람에도 중국 신약 허가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네. 정말 자연스럽긴 합니다. 자연스럽긴 한데 만약에 오늘 반도체주가 빠지지 않았었으면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현상이 크게는 안 됐을 거예요. 원래 이거 자체도 옛날부터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미중 분쟁에 따라 가지고 제약바이오도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합니다. 중국 쪽으로 제약바이오를 제재하겠다는 게 이번에 애연 재무장관의 발언에 따라 가지고 나온 거니까요. 그러면 뭐 제약바이오주들 굉장히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제약바이오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제약바이오는 아무리 한 100% 지금부터 100%더 상승한다고 해도 네. 저는 제약바이오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에코프로가 쉬는 동안 우리 HLB가 에코프로를 제치고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대단해.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요. 진짜 이 리버세아닙이 정말 최종적으로 다 허가가 나야겠죠. 만약에 최종적으로 허가가 안 되고 만약에 실망감에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코스닥도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좀 HAB한테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리고 HAB는 여러분들 한 가지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네. 왜 HAB이 계속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공매도가 많거든요. 그래요? 공매도가 많고 공매도가 쇼 커버링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NNF 쇼 커버링은 주가가 상승된 것처럼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 순매수는 계속 들어오지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만 좀 사. 너네 사면 우리 공매도 같은 거 매번 손해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쇼 커버링으로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반대로 알테오젠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알테오젠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 어떻게 됐죠? 지금 알테오젠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한 5위 아니면 4위 정도가 되는데 지금 4위입니다. 지금 4위네요. 4위고 0.3% 정도. 0.3%는 상승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제약바이오 쪽에 투심이 개선이 됐다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합권이에요. HB 쪽으로도 그냥 수급이 그냥 쏠렸다는 겁니다.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투심이 전체적으로 개선은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HLB 그룹주들은 워낙에 공매도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번 오를 때 좀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약이나 바이오주들에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빠질 때 굉장히 무섭게 빠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틱톡 관련주들 중국의 틱톡이 뭐 우리 젊은 MZ 세대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 틱톡을 아예 퇴출한다고 해요. 아니 진짜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왜 자꾸 그 틱톡에다가 뭐 자기 일상생활 동영상을 왜 올리는 거예요? 뭐 그게 MZ 세대들의 뭐 즐거움 아닐까요? MZ도 아니고 3, 40대 아줌마입니다. 3, 40대 사람들은 왜 올리는 거예요? 자기 신발끈 묶는 모습도 그 틱톡으로 통해서 그래요? 올라오는데 그거 왜 올리는 건지 난 이해 못 하겠네. 그냥 그만큼 이제 요즘 좀 사람들이 그게 다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때는 싸이워드가 유행이었어요. 싸이워드. 우리 때? 안나도 나하고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저는 틱톡 세대라서. 무슨 틱톡 세대예요. 틱톡도 안 하면서 싸이워드 옛날에 안 했어요. 전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일단 중국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 수순이에요. 사실 네. 이게 안보 위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틱톡을 다 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틱톡 관련된 명분을 해가지고 이 연관된 종목들이 다 상승하고 있죠. 제재 때문에. 여기서 제일 원래 대장주가 FSN이었습니다. 그래요? FSN이고 그다음에 플레이드였습니다. 근데 플레이드가 AI 관련주도 그동안 속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상승이 됐던 거고요. 자, 일단 밸류 프로그램이나 배당소득 사실 이거 되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 이거 좋은 거 맞아요? 왜냐면 배당에 대한 소득이 분리 과세가 추진되는 거니까 세금도 낮고 수급이 좋은 거죠. 하지만 밸류업 정체는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이 밸류업 프로그램 전체적으로는 뭐 그다지 좋지 왜냐면 않지만 정체적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수급을 뺏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급을 뺏어가기 때문에 뭐 말만 부장이지 네. 누가 보면은 부장일 거예요. 근데 수급 이탈이 되고 우리 국내 증시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로 가기 때문에 네. 반도체 2차 전지로 가기 때문에 절대 밸류업이 상승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밸류업이 상승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KB금융이 6%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KB금융이 아무리 미래에 도움을 많이 주는 은행 계좌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의 미래에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기술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 종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밸류업이 어느 정도 차익이 돼야 네.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들이 더 많은데 저희가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어서 나머지 자료들은 노란톡방에서 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